9개의 이 소원을 중에서 가장 성역화가 돼서 관광객들을 많이 받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도산소원이에요. 다른 곳은 다 그 집안의 문중들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서 봐서 그냥 보고 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도산소원이라고 그러는데, 소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조선시대 학교제도 있죠. 그 맨 위에 보면 성균관이 있어요, 그죠? 조선시대 학교제도 성균관이 있는데, 성균관은 지금으로 치면은 국립서울대학교, 조선시대에 딱 하나가 있는 학교입니다. 성균관. 그럼 성균관의 학생들은 졸업하면 뭐하냐? 뭐하죠, 졸업하면? 성균관의 학생들 졸업하면 뭐하죠? 우리 대학교 졸업하면 뭐예요? 취직해야죠. 취직하면 시험 쳐야 되잖아. 근데 조선시대는 취직하려면 어디를 취직해요? 과거 시험 봐야지. 다른 취직이 없잖아. 그죠? 완료되는 것밖에. 과거 시험 보기 위한 전국의 수재들이 모이는 곳이 성균관이에요. 그러면 거기 졸업이 있을까 없을까? 예? 네, 졸업이 없어요. 자기가 과거 시험 합격할 때까지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입학은 제한이 있을까? 예비고사를 거친 사람이 들어가요. 예비고사는 뭐냐? 그것도 과거의 일정인데 그거는 소과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균관 다니면서 과거 시험을 봐서 관료가 되는 거는 대과. 성균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치는 사람은 소과. 거기 소과에 합격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생원, 진사, 허생원, 최진사 이런 거예요. 그것만 붙어도 양반 행세를 하는 겁니다. 고을에 가서는. 그것도 하늘의 별따기야. 그것도 평균 합격이 30살이 넘어요. 그건 넘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 대학교가 성균관인데, 그러면 소과를 합격하기 위해서 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당은 보통 7살, 8살에 동네 유능한 할아버지가 가르치는데 무료로 하는 데가 서당이에요. 그죠? 그건 이제 지금 제기하면 소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완전히 이 지방에서 이 학식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하는 거야. 그죠? 거기 나와서 성균관 들어갈 시험 붙을까? 그죠? 그 학교가 뭐냐 하면, 나라에서 지은 학교는 학당과 향교예요. 그 밑에 학당, 향교가 있죠? 있어요? 그 학당은 서울에 있는 학교, 향교는 각 고을에 있는 학교. 서울에는 4군데가 있어요. 학당이 동부, 중부, 서부, 남부 이렇게 이제 4개가 있었고, 향교는 각 고을마다 크건 작건 하나씩 있었어요. 그럼 몇 개가 있었을까요? 329읍이 있잖아. 그러니까 329개의 향교가 있었던 거예요. 각 고을에 하나씩. 각 고을에 하나씩. 그래서 학당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소과를 치고 합격을 하면은 성균관으로 들어가는데, 성균관의 정원은 이제 200명이에요. 소과 합격생이 200명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처음에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해서 조선을 운영하는데, 누가 그 관료들은, 그 고려시대의 그 관료들은 전부 이성계를 거의 다 배척했잖아. 쿠데타 한 사람이니까, 역성이니까. 그 관료들이 어디로 그 관료로 나오려서 안 왔잖아. 어디로 들어갔어요? 산속, 어디로 산? 두문동으로 갔잖아요. 그 나오려도 안 나오지. 그래서 두문 불출이 나온 거예요, 얘기가. 거기서부터. 두문동으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저런 못하니까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잖아요, 그죠? 한양으로 옮길 때 그때의 주도 세력은 누굽니까? 신흥무관하고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라는 거는 성리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흥무관하고 신진사대부인데, 이 사람들이 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 정권을 잡고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나면은 1등 공신이 있잖아. 1등 공신한테 훈장 하나씩 줘야 되잖아, 그죠? 그 훈장을 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공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공신이 이성계도 줬지만 그 다음에 3대째 가서 태종 이방원이가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죠. 왕자의 난 일으키고 나니까 그 공신도 줘야 되잖아요. 공신 줘요. 2차 왕자의 난 일으키니까 공신도 줘야죠. 공신 줘요.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공신을 준 내용이 맨 마지막 장에 있죠. 맨 마지막 자료에 있어요. 공신 준 게. 조선시대에 28번의 공신을 줬는데 조선 초기에는 성종 때까지 8번의 공신을 줬어요. 그 사람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공신이 되면은 뭘 하냐? 우선 땅 줘요. 땅 주면 땅을 일할 사람이 있으니까 노비 줘요. 그죠? 노비 줘. 세금 면제해줘요. 그리고 관직 줘. 그 사람만 줘? 당연히 갔다 후손들까지 아들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줘? 그러니까 향교에 와서 공부를 하거나 자기 혼자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일은 하지만은 큰 정권을 잡지는 못해. 그렇죠? 네, 그렇게 쭉 가다가 성종 때에 가서 이제 이 공신들도 이제 점점 늙은이가 돼서 주로 들어가는데 하도 잡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성종이 그냥 그 이제 공신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유능한 학자를 갖다가 들여와요. 그 시켜요. 그래서 몇 명 시키는데 그러고 나서 성종이 죽은 다음에 연산군이에요, 그죠? 네, 연산군이 되잖아, 그죠? 그 연산군이 되는데 공신들이 지금 새로 이 살인들이 들어와서 정권을 막 말도 세지고 뭐라고 하니까 공신들이 가만히 있겠어? 기득권인데 아니 있잖아. 그러니까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산군 때부터 사화가 일어나잖아. 선비들을 죽여버리고 유배 보내는, 그죠? 그 연산군 때 사화가 2번 일어나요. 모사와 갑자사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살인들 싹 쓸이 해버려. 다 없어지잖아, 그죠? 갔어. 그 다음에 연산군 다음에 누가 돼요?